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1.6% 반등 중입니다. 일단 어저께는 하락폭이 조금 나왔죠. 근데 하락에 대한 이유가 너무 명확하고요. 제가 오늘은 밑에다가 한국조선해양 차트를 같이 올려놨는데 한국조선해양 차트를 보면요. 정확하게 62평선을 돌파를 해서 고가 부분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악재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 거지, 이런 부분이 뭐 추세가 전환되거나 아니면 아예 뭐 꺾여가지고 다시 회복을 못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애초에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5월 그리고 6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의 의미는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에 대한 가격 반영이 먼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조정, 그렇죠? 62평선까지는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9월, 10월 달에 62평을 하회하면서 대략 한 7,000원 초반 그리고 한 6,000원대까지 주가가 들어갔었던 이유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내용은요, 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떨까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 시장이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는가? 자,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뭐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가, 그리고 그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요. 앞에 무언가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그쵸?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상승할 때도 그렇고요. 하락할 때도 그래요. 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월에서 한 4월경 정도 됐을 때 금리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이미 밝혀졌죠. 그렇죠? 물가가 잡히고 있고, 그리고 5.5% 고금리를 유지했다가는 경기가 박살날 것 같으니까 연준에서 이미 약간의 코멘트를 던져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증시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연준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코멘트를 한 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냐면, 연준은 지금 딱 중간에서 뭔가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물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좀 이런 액션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부담스러워서 금리를 조금 이렇게 높이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경기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이 걸려 있고, 쭉 봤더니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경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딱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지만 부양한다는 측면에서는 호재가 맞죠. 근데 그 부양한다는 내용을 살짝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인식을 하셔야 되냐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부양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실제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주가가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폭락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폭락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수익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을 때가 제일 좋은 시장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딱 요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제가 굳이 이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다.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근 한 10년 정도의 침체 구간을 거쳐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움직임은 경기 상황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경쟁사들이 다 몰락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쵸?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게 원래 현대중공업이에요. 그쵸?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뀐 대우조선해양, 요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중국이나 일본 쪽에 경쟁하고 있는 그 조선사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는 더 이상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뭐 성능에 대한 부분이나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미 비자발적인 치킨 게임을 거친 이유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주가 측면에서 또는 앞으로 나오는 실적의 회복 측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저께 나왔었던 이슈 있죠? 요 내용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3,700억 원대 손해배상, 그쵸? 요런 상황은 그냥 일시적인 이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가격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근데 이 가격을 정할 때는 반드시 2주 안에, 그쵸? 2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되고, 그 부분을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쵸? 요 내용,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소통방에서는 뭐 단타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단타보다는 스윙급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거의 한 99%라고 보면 되고, 근데 100%의 확률로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합니다. 제가 신고가 매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즉 강세를 보이는 모든 주식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고가 종목에서 나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종목도 마찬가지고, 뭐 신규 상장주인 뭐 에코프로 머티 포함해서 뭐 두산 로보틱스 포함해서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뭐 강했었던 종목인 뭐 메타버스 관련주를 포함해서 뭐 미국 시장의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고가 종목을 공략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상한가 도달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밑에 어보브 반도체를 한번 보면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쵸,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고, 신고가 구간은 시세가 빨라요. 하지만 가격대를 잡는 부분, 즉 가격대를 잡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두산 로보틱스. 자, 두산 로보틱스도 내용 보면 고가에서 그쵸, 매물이 나왔지만 내용을 보면 제가 여기 12월 15일부터 꾸준하게 공략을 해왔었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 구간에서 하루에 그쵸,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했고, 내가 고가에서 어느 정도의 이 수익 구간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한다. 자, 어저께 내용도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도 한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저께 한 10% 정도 강세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어저께도 그렇죠, 시노펙스도 그렇고 LS 머티리얼즈도 동일합니다. 자, 밑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이런 내용이죠. 오늘도 15% 강세, 그리고 어저께도 정확하게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그쵸, 시가 돌파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들어갔고, 오늘 갭이 발생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자, 이런 모든 내용은 신고가에서 발생하는 거지 뭐 특별한 뭐 내용을 갖추거나 뭐 재료가 있거나 호재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쭉 올려서 보면요, 자 12월 14일이죠. 그쵸,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딱 진행이 됐는데,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은 하락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12월 14일 그리고 8시 55분 그쵸,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2월 14일 그쵸,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5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오늘 하락하고 매도 구간을 잡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옵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파는 거고, 살 때는 내려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는 겁니다. 그 중요한 구간이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발생을 한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거나,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주를 못 잡겠거나,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손절이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세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제가 이 내용을 딱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연말 이벤트로 자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쵸, 이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내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삼성중공업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삼성중공업은 그쵸, 이미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돈을 벌어놓지 못하면 그렇죠, 3월과 4월 금리 인하 시기에 주가가 급등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부분, 그렇죠, 미증시 계속해서 올라가죠. 한국 증시도 이때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증시가 빠질 때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돈을 벌어놔야 금리 인하 이후에 나오는 상승장을 내가 먹을 수 있다. 금리 인하가 딱 발표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돈을 벌어놔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여기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신고가 매매 전략과 함께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쵸? 내용 받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왔는데 뭐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갈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가격이 먼저 간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더 이상 조정받을 수 있는 폭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증시가 올라가는 구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나올 거예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부분 반드시 확인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쵸? 제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그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